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 사건이 갑자기 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갔다 오자마자 꺼내든 카드인데요. 그동안은 잠잠했고 사실상 이 사건은 2007년도, 2008년도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메랑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건 여기에 지금 황교안 대표 이름을 거론하면서 언론들은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 당시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는데 뜬금없이 말이죠. 지금 황교안 대표 보고 책임져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학의 차관이 이제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던 시기는 2013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이런 성접대 동영상들이 막 이렇게 폭로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것은 맞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일 자체도 그 무렵인 것으로 이렇게 들어들 알고 계신데, 실제 이 일이 있었던 시기는 아직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2007년 8년 뭐 그 무렵 일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되고 또 이명박 정부 초기도 시기적으로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또 한편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대표로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지지율이 올라가고, 예. 문정부의 지금 국정 지지도는 지금 떨어지고 하락일로에 있고, 예. 거기다가 또 직전에 갔다 온 브루나이 등 3개국 순방은 도대체 거기를 왜 갔는지 하는 것서부터 예. 이렇게 여론이 좀 별로이다 보니까 말이죠. 네네. 돌아오자마자 느닷없이 그 국외 순방 결과에 대한 국민 보고 설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장학선이라 그러대요. 네. 장자연, 뭐 또 김학의, 또 버닝썬 이걸 합쳐서 장학선, 이 세 사건을 느닷없이 이제 들고, 네. 참 한심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성접대, 버닝썬 하면 마약, 예. 장자연 해도 성접대 하다 보니까 약간 왜 예. 그런 영화적인 어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요소들이 막 이렇게 가미가 되고 하니까 예.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시선과 예. 이 생각을 잠시 옆으로 돌리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피적이고 그런 점에서 참 아니 이래도 되나,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한미관계 남북관계 어렵다면 어렵고 무거운 현안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들의 시선을 이렇게 예. 꼭 무슨 어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로 시선을 돌린다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이제 끝날 법한 소위 과거 파헤치기 이런 부분, 소위 적폐수사 이런 예. 부분과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정부가 정말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줄 게 이것밖에 없나. 네네. 좀 또 그런데 또 어떤 그 검찰을 비롯한 수사 인력이 동원된다고 하는 것, 조직에 명운을 걸라고 했으니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예.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혹은 뭐 장관으로부터 좀 정말 이거 잘해야 된다는 지시를 수없이 받아봤지만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이런 어떤 그 지시는 어떻게 보면 이 지시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과연 이게 그렇게 조직의 명운을 걸만한 그런 이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네. 좀 곤란하다. 네네.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죄명도 말이죠. 네.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고 네. 뇌물죄도 지금 억지로 맞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까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닝썬 사건은 뭐 지금 현재 최근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치더라도 그
장자연 고장자연 그 사건과 지금 김학의 차관 사건은 원래의 그 문제라면 문제가 된 일들은 다 2009년 이전, 즉 10년 전의 일로서 우리가 이런 상식적으로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그 검찰에서 확고한 그 관행, 어떻게 보면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수사를 이렇게 안 하고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소 못할 사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 피의자 취급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검찰권의 남용 내지는 그것은 불법한 수사가 될 수 있다. 불법한 수사가 불법한 수사죠. 그렇죠. 예. 예. 혐의가 다 지나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부르고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을 가지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김학의 차관 사건의 경우 이제 뇌물건, 뇌물도 말이죠. 네. 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뇌물도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상 뇌물 사건도 그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라 해서 소위 특가법 위반, 고를 때만 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올라갑니다. 예, 예. 일반적인 뇌물은 그 또한 10년 이하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 뇌물 부분이 실체가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도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액수가 넘어서야만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떤 소액이라고 한달 같으면은 이를테면 이 공소시효가 역시 해당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사건은 그 본체보다도 오히려 정말 그 김학의 이 차관이 차관으로 될 그 당시, 즉 2013년 당시에 이를테면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 지금 한국당 대표 말이죠.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 지금 현재 의원으로 있는 그 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에게 뭐 좀 시비 걸 거 없나 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가 짙게 엿보이는, 뭐 엿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보이는 지금 그러한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 심한데요. 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에 대한 견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걸 조사를 하면은 최동욱 검찰총장은 뭐 했으며, 그렇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은 뭐 했으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당시 김학의 차관을 차관으로 그러면 앉히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인사 검증,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이 성접대 동영상이 불거진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서 이제 종결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뭐 있나 없나 하는 부분, 이 수사의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초대 또 박근혜 정부의 첫 총장이었죠. 물론 중도 하차했지만 최동욱 총장 시절에 그러면은 이 수사가 아무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경찰 수사 지휘 과정에서 뭔가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또 민정수석 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래 보지만, 그러나 결정을 검찰이 했다 할 것 같으면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김학의 차관의 임명과 관련된 소위 인사검증 이런 부분은 또 그 당시 민정수석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던 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건 다 빼버렸어요. 자기네 편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따지고 수사를 하자면 최동욱 그 당시 총장이나 조응천 그 당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처음서부터 배제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만약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수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팀 방식을 놓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니 아마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하게 되면 우리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수사의 또 이 생물적 특성을 생각하면 원래 의도에 관계없이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최동욱 전 총장이나 또 조응천 그 사람과의 어떤 관련성으로 안 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동영상 찍혔을 당시의 정권,
그 당시에 경찰총장이라든가. 그럴 수 있죠. 예. 그 지금 동영상이 찍힌 그 당시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 2008년 그 부분도 이렇게 밝히다 보면 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그 건설업자 윤중천이라는 사람과 교류하고 유착에 있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는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루킹 사건 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드루킹 보면. 그 댓글 조작 사건을 문제 제기한 민주당이 제기할 때 이 김경수 지사가 여기 연루돼서 저렇게 몸이 묵기리한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나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상을 밝히고 파 들어가다 보면 그러한 결과에도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를테면 그러한 결과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아주 그렇게 중요한 말씀해 주시죠. 조사를 하려다 보면 당시의 상황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포착된 사람들 하나하나 혐의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최동욱, 그 다음에 조응천 불러서 조사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네요. 진짜. 김학의 차관은 최동욱 총장과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첫 검찰총장직을 총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소위 그 인사 후보권에 있었던 그 사람 중에 이제 우리 김학의 차관도 포함이 됐었죠. 그런 관계에 있었고 또 그거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그 전직 차관 뭐 불과 한 6일 정도 있었나요? 하여튼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김 차관에 대해서 어쨌든 그 후에 수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총장에게도 수사의 어떤 그 종결 검찰 결정 전에 뭐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와의 관련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죠. 저는 오히려 그건 참 어림도 없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황교안 총리가 그 당시 이제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도 청문회를 거치고 이제 막 장관이 된 입장에서 차관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첫 차관 인사는 역시 또한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그 당시 고위직 그 인선을 또 담당했던 청와대에 있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낙점을 해서 뭐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또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불과 또 이 일이 불거지면서 6일 만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걸 관여를 할 여지가 극히 희박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장관의 그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혹시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조금 저는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SBS에서 그걸 보도를 하는데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여성이 나오고 뭐 김학의 차관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브루스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계속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성의 얘기가 자꾸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아니냐. 근데 거기 나온 여성은 그 여성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뒷모습뿐이 없고. 또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이 여성은 김학의 차관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근데 김학의 폰이라는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SBS는 자꾸 김학의 차관과 뭔가 연관시키려고 했는데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이 재조사위원회도 이걸 김학의로 특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여성에게 계속 추궁을 했나 봐요.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런 하소연만 나가더라고요, 방송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이런 사법적 어떤 분쟁,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법원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증거 판단은 엄격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두 차례의 수사에서도 그런 결론이 났던 것을 지금 다시 이제 또 이 거론하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수사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제 공수처 부분이 또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의 고위공직자 비리 공수처에서 하자. 근데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이런 김학의 차관 이런 사례 때문에도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공수처 도입 문제를 놓고 지금 이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나 지금처럼 여당 시절에도 공수처를 도입하자고, 한편 한국당은 여러 가지 공수처 도입의 이런 문제점을, 이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문제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우파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것이 검찰을 이 옥상오기랄지 그런 건전한 문제점을 가지고 여당 시절에도 반대했고 야당 시절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러세요. 한국당은 계속 반대하니까 이게 공수처 도입하면 자기네들이 뭐 좀 뭔가 이렇게 탈날 게 많고 구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국당에게 공수처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하자. 즉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수처 도입을 정말 당신들도 원하는지 묻고 싶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공수처를 도입해서 이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도, 즉 민주당이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내 측근이라도 우리 쪽 사람들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내 팔다리라도 잘라라. 말하자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도 전혀 어떤 그거 없이 조사를 받겠다 하는 그러한 결연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저는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 어떤 그런 편향성이 있는 그 인사들로 해서 이 공수처를 운영을 자의적으로 하게 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자꾸 이런 것을 반대만 하다가 수세적으로 이러한 협상을 하다 보면 과거의 특조위나 뭐 세월호 특조위라든지 각종 특조위에서 굉장히 지금 5.18 진상 그것도 그렇고 항상 수세적 어떤 그 형태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기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도 좀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면 결국 정부 여당이 훨씬 수사할 대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위공직자를 조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당도 좀 그런 점에서 새로 생각을 좀 신기일전을 해서 제대로 하자고 좀 맞불을 놓고 그걸 위해서 좀 치밀하게 어떤 소위 이 협상을 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든다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결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여기 참고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견제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사실은 지금 검찰개혁 하는데 검찰의 힘을 좀 줄이자 하는 거에서는 이게 여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공수처의 도입 논의도 결국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공직자 수사 또는 어떤 소위 적폐 수사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금 이렇게 톤다운 좀 줄이자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다면 그만큼 검찰의 힘을 분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좀 우리 국민들의 민생 또 우리 지금 현재 어려운 어떤 그런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런 심도 있는 구시적인 그런 어떤 수사에도 또 인력이 좀 많이 갈 수 있게 그런 점에서도 이 공수처를 반드시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정책들 꼼꼼히 들여다보고 여기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만 만들어낸다면 또 그것이 정권을 경제하고
부패로 흐를 수 있는 공무원들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낼 필요가 있겠고요. 김학의 사건 우리가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이거 다 드루킹 사건처럼 민주당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드루킹으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권이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흔들렸어요. 이제 여론조사도 데드크로스 맞이해서 이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지방선거 아닙니다. 이번 보궐선거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투표하시고 내년 총선에 꼭 참여해서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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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